네, 다음에 마지막이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왜 이 직제순상 마지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생긴 지는 오래됐는데 왜 늦게 됐지? 이게 새만금청 나중에 생긴 거 아니에요?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청도 직제순상 맨 꼴찌고 그러면 좀 그러지 않나? 네, 안 억울한 모양이네. 네. 자, 말씀하십시오. 예, 해양경찰청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청 소관 국정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촘촘한 안전관리로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해양사고 인명피해는 22% 감소하였으며 특히 낚시어선 사망사고를 제로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인명사고가 집중되었던 2월과 3월에 해양안전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여 인명피해를 크게 줄였으며 어민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선박 불법 개조, 무면허 등 안전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갯벌, 방파제 등 위험해역에 출입통제구역을 확대하고 제주 해양특수구조대를 신설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해양경찰은 출입통제구역 과태료 상향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고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겠습니다. 전 연안해역에 교통관제를 확대 운영하고 연안순찰 드론을 도입하는 한편 연안안전 지킴이 찾아가는 연안안전 교실을 운영하여 해양사고를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작년 12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납포 중심으로 강력히 단속하라는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경비구역을 확대하여 대형함정을 증강 배치하고 특별단속과 검문검색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허가 어선 납포 척수는 43%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5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에 따라 대검찰청과 신속한 협의로 담보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우리 해양경찰은 안전하고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 전술대회를 강화하고 전담함정을 도입하여 불법 외국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단속 강화와 더불어 AI를 이용한 불법 감시 기술을 개발하고 외교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1월 정상회의 시 논의되었던 한중 수색구조 합동훈련을 지난주에 실시하였고 중국 측에 합법적 어로 행위를 촉구하여 국제해양법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는 어쨌든 단속을 좀 강화하고 이러면 불법 조업 횟수나 규모나 이런 게 좀 줄어야 되는데 좀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요. 불법 검문 검색을 우리가 13% 늘렸습니다. 네. 예, 그런데 위반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대통령님 그 정상회의 이후에 검문 검색할 때 저희가 그 중국 선원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중국 당국에서도 불법 조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 4월 중국도 어업법을 개정해서 벌금액을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중국 당국도 어쨌든 실제 단속 의사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조금 뭐 방치하는 거 아닌가 의심도 들었는데 요새는 실제로 세게 단속하는 모양이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좀 줄어들고 있어요. 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 해역 가가지고 불법 조업하다가 걸리면 손해다 망한다 이런 생각 들면 많이 줄 텐데 그래서 전 초기에 아주 세게 단속을 해야 나중에 시도가 줄어들 거예요. 좀 힘들더라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양 안전사고 문제인데 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사고 예를 들면 제가 낚시하다 물에 빠져 죽는 갯바위 낚시하다 물에 빠져 죽고 이런 데가 거의 비슷한 데서 발생하죠. 그렇습니다. 그 비슷한 데서 어쨌든 지금은 아예 낚시 어선 사망이 이거 어선 사망이고 갯바위 낚시나 이런 건 다 사라진 건 아닐 것 같은데. 갯바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표에 보시면 연안 사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그래? 예, 연안 사고는 한 연간 110명 정도 이렇게 사망. 10명? 110명입니다. 110명이나 사망한다고요? 예, 예. 그래서 대통령님 저희가 그 연안 사고의 위험 구역을 네.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 한 750개 정도 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법안을 지금 하반기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것도 좀 하고 예를 들면 그 사고 인명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안 죽을 사람이 너무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사실은 계도 감시 당국의 책임이죠. 예. 뭐 그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인력 예산 뭐 이런 거 아닐까 싶긴 한데 예, 예. 필요하면은 그것도 사고 나는 시기가 또 비슷할 거 아니에요. 예, 시기는 특정 이제- 시기에 집중해 가지고 뭐 예. 감시단을 좀 추가하든지 예. 뭐 구체적인 방안을 좀 내보십시오. 예. 연안 안전 지킴이를 저희가 194명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한 30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00명이면 그걸 상시 고용으로 300명으로 늘린다고요? 예, 예.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194명인데요. 지금 현재. 현재 194명이라고? 예, 예. 아까 94명이라고 그런 것 같아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인력을 쓰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세요. 이게 맨날 일상적으로 연중으로 벌어지는 일은 아닐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그 계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절 동안에 특별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인원을 평시보다 보수를 좀 추가로 주면서 단기로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공무원 수를 막 늘려놓으면 나중에 큰 정부 만들었다고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십시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나 아니면 뭐 재경부에서 관리하나요? 인건비는? 그거 할 때 신경 써서 과하지 않게 하십시오. 네, 고생 네, 이제 많으셨습니다. 부처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에 대해서 보훈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호국 봉헌의 달을 맞아 국민주권정부의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신뢰를 위한 핵심 보훈 정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여건입니다.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민주화운동 희생자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혜택 확대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진 과제입니다. 우선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 보상입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독립운동하면 3대가 보상을 받고 4, 5대, 후대에 이르러도 최소한 2대가 혜택을 받도록 지난 4월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수혜 인원은 2,363명이 수혜 인원입니다. 참전 유공자의 가장 큰 민원인 18만 6천 미망인 배우자에 대한 생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3월부터 1만 7천 명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모든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완료하겠습니다. 후반기 국회에서 법 제정을 올해 내로 마무리하여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 민주화운동 희생자 635명에 대한 의료, 양로, 기염사업 등을 예우하고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군인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군 경력을 최대 3년까지 호봉과 임금에 반영하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 국가와 공공기관에는 100% 적용되며 민간 부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에게는 국방부와 협업하여 치료부터 보험 등록까지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삶을 지키는
보건의료복지입니다. 고령 유공자분들이 집 근처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2030년까지 2,000개로 2배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1,025개 위탁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 지원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완화하고 4.19와 특임 공로자,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의료 혜택의 폭을 넓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험 문화입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해 리순 감옥에서 같은 날 사망한 일본인 3명의 사망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망표가 추적이 되면은 거기 안장 위치가 아마 안중근 의사 안장 위치가 같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어떤 추정에서 이 사료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국외 사적지 보존과 관리 강화를 위해 24개국 1,032개 사적지를 3년간 빠짐없이 조사하고 상해 임시정부 일대 등의 보훈 관광 벨트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립효창 독립공원 조성 사업은 2019년 기본 설계를 참고해서 29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기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훈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는 입장에서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보훈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훈 외교를 강화하여 유엔 참전 용사 본인과 전사자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29년 세계 상위군인 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을 아시아 최초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AI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가 유공자 등록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추진을 위해서 정부 예산 대비 보훈 예산이 미국 등 선진국처럼 4% 수준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1%는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1.28%를 정점으로 금년 2026년에는 0.89%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보훈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명실상부한 국가보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기획예산처 예산당국과 끊임없이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예, 이후 순서는 비공개로 운영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